학생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오늘도 4명의 학생들이 퀴즈왕에 도전합니다. 모두 실력이 출중하리라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퀴즈왕의 자리는 단 하나. 자신만의 평정심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자만이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습니다. 킹왕짱을 향한 우리 학생들의 뜨거운 승부를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반포중학교 김학찬 학생. 우리 학교의 명예를 걸고 꼭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수원 연무중학교 조수빈 학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서울 기포중학교 진원준 학생.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도전자, 매양중학교 정은주 학생. 후회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며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이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김학찬 학생 그리고 조수빈 학생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답을 아는 학생은 곧바로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해양 자원 중 광물 자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망가니즈 단괴, 2번 석유, 3번 소금. 자, 김학찬 학생. 답은 2번 석유입니다. 2번 석유. 정답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2번 석유였습니다. 김학찬 학생이 먼저 첫 번째 문제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해서 12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훈민정음은 무슨 문자일까요? 1번 표의 문자, 2번 표음 문자, 3번 서령 문자.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김학찬 학생. 답은 2번 표음 문자입니다. 2번 표음 문자 정답입니다. 네, 2번 표음 문자가 정답이었고요. 김학찬 학생이 역시 두 번째 문제도 맞히면서 14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조금 버저를 늦게 눌렀어요. 이유가 있어요? 2번이 생각이 안 나서. 2번과 번호와 네. 답이 매치가 안 돼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매치가 안 되면 오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김학찬 학생이 2번 표음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수빈 학생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조수빈 학생도 알고 있었던 문제 같은데 왜 버저를 못 눌렀어요? 확신이 없어서 누르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도 놓치고 나니까 아깝죠? 아쉽죠. 일단 아직까지 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전하는 정신도 필요합니다. 아는 문제를 놓칠 경우 더 아쉬울 수 있으니까요. 두 학생 모두 남은 세 문제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사물놀이의 악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꽹과리, 2번 징, 3번 태평소. 자, 조수빈 학생, 답은 3번 태평소입니다. 3번 태평소. 정답입니다. 네, 답은 3번 태평소였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수빈 학생이 맞히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희곡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인물, 2번 대사, 3번 해설. 자, 조수빈 학생, 답은 3번 해설입니다. 3번 해설. 틀렸습니다. 자, 김학찬 학생, 답은 1번 인물입니다. 1번 인물.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인물이었습니다. 희곡의 3요소는 지문, 대사, 해설입니다. 자, 이번 문제 김학찬 학생 정답 맞히면서 160점이 됐고요. 조수빈 학생 10점 감점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학생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릴게요. 다음 중 대뇌가 주관하는 일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소화, 2번 기억, 3번 판단. 자, 김학찬 학생, 답은 1번 소화입니다. 1번 소화.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정답은 1번 소화였고요. 김학찬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80점이 됐습니다. 자, 조수빈 학생 한 문제를 맞췄죠. 110점이고요.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김학찬 학생 180점, 조수빈 학생 110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진원준 학생 그리고 정은주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원준 학생과 정은주 학생의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학생에게 주어지는 5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지금 드립니다. 물질의 3가지 상태 중 샤를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기체. 자, 진원준 학생. 정답은 1번, 답은 1번 기체입니다. 1번 기체. 정답입니다. 자, 1번 기체 정답이었고요. 진원준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2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이촌 향도 현상과 관련 있는 사회 현상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인구 공동화, 2번 역도시화, 3번 거대 도시권. 자, 정은주 학생. 답은 3번 거대 도시권입니다. 3번 거대 도시권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정은주 학생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각각 한 문제씩을 맞히면서 120점으로 동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과연 세 번째 문제 정답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문제 드립니다. 고려의 제도 중 귀족들의 관직 진출을 보장하는 제도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음서, 2번 문과, 3번 승과. 자, 진원준 학생. 답은 1번 음서입니다. 1번 음서. 정답입니다. 자, 1번 음서 정답입니다. 진원준 학생 두 문제를 맞춥니다. 140점이 됐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 두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눈의 구조 중 검은색 색소가 분포돼 있어 차광 작용을 하는 기관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공막, 2번 맥락막. 자, 진원준 학생. 답은 2번 맥락막입니다. 2번 맥락막. 정답입니다.
자, 정답 2번 맥락막이었고요. 진원준 학생이 2번 문제도 맞히면서 3문제를 벌써 맞췄고요. 16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산소, 2번 빛. 자, 진원준 학생, 답은 2번 빛입니다. 2번 빛. 정답입니다. 자, 5번째 문제 정답은 2번 빛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진원준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진원준 학생이 180점, 그리고 정은주 학생이 120점을 기록합니다. 두뇌 워밍업을 위한 1라운드. 시작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1대1 대결에서 연달아 문제를 맞추며 실력을 뽐낸 김학찬 학생이 180점. 조수민 학생은 한 문제를 맞췄지만 감점으로 110점을 기록했다. 이어진 두 번째 대결 결과 순발력을 뽐낸 진원준 학생이 180점을 기록하고 정은주 학생은 한 문제를 맞춰 120점을 기록했는데 남학생들이 강세를 보인 1라운드. 과연 2라운드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질지 준비를 마친 도전자들의 진정한 승부가 지금 시작된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빙하, 화학, 기체, 사건, 힘, 기행문, 진화, 국어, 유학.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고요. 자, 2라운드에 앞서서 우리 네 학생의 점수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김학찬 학생과 진원준 학생이 각각 180점으로 현재 공동 선두고요. 정은주 학생이 120점, 그리고 조수빈 학생이 1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명의 학생 중에서 김학찬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힘 선택하겠습니다. 자, 힘을 선택했습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힘이고요. 네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문제니까요.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곧바로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힘 문제 드립니다. 비행기 날개의 단면은 유선형으로 돼 있어 날개 윗공기가 아래쪽으로 지나는 공기보다 빠릅니다. 때문에 날개 아래쪽에 생기는 압력에 의해 기체가 밀려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유체 속 물체의 수직 상승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은 자, 김학찬 학생, 답은 양력입니다. 양력.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양력입니다. 양력은 유체 속의 물체가 수직 윗방향으로 받는 힘을 말하며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발생합니다. 자, 이번 문제 김학찬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10점으로 이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김학찬 학생이 역시 선택해 주세요. 사건 하겠습니다. 자, 사건.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사건입니다. 역시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사건 문제 드립니다. 1890년대 조선에서는 갑오개혁 이후 친일 내각이 형성되면서 일본의 세력이 점차 확대됐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공권력 집단이 세력 강화를 위해 계획한 정변 중 하나인데요. 1895년 명성 황후가 자, 진원준 학생, 답은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자, 을미사변. 정답입니다.
네, 을미사변 정답입니다. 을미사변은 조선 정계에 베일 세력이 등장하고 일본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일본이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사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원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빙하 선택하겠습니다. 빙하. 자,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 60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때보다 귀를 크게 열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0점이 걸려있는 보너스 문제, 키워드 빙하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빙하에 의해 운반돼 긁힌 자국이 많으며 자, 김학찬 학생, 정답은 빙퇴석입니다. 빙퇴석. 빙퇴석. 정답입니다. 네, 빙퇴석 정답입니다. 빙퇴석은 빙하가 이동하다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 있는 암석, 자갈, 토양물질 등이 섞여서 이루어진 퇴적물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이번에는 김학찬 학생이 맞히면서 270점,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도망가면 쫓아오고 하는 원준 학생이 있거든요. 김학찬 학생, 일단 단독 선두가 된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기분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세 학생 견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역시 끝까지 이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기행문 하겠습니다. 기행문. 자, 다음 키워드는 기행문입니다. 역시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기행문 문제 드립니다. 이 책은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코 폴로가 1200... 자, 진원준 학생. 답은 동방견문록입니다. 동방견문록. 정답입니다. 네, 동방견문록 정답입니다. 동방견문록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당시의 동식물에 대해 자세히 기록돼 있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원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저 진화 선택하겠습니다. 진화. 자, 진화. 이번 키워드는 진화입니다. 자, 그럼 키워드 진화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생물 진화론의 개념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자, 김학찬 학생. 다윈 하겠습니다. 다윈. 네. 자, 다윈.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다윈입니다. 찰스 로버트 다윈은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의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는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단 4문제인데요. 지금 두 남학생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진짜 반면에 두 여학생이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데 아직 2라운드 4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 4문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도 아직 1문제 남아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다음 문제 정답자는 누가 될지 이번 키워드는 김학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국어 하겠습니다. 국어. 자, 다음 키워드는 국어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국어 문제 드립니다. 시인은 화자의 감정, 정서 등을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어긋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김학찬 학생. 정답은 시적 허용입니다. 시적 허용. 자, 시적 허용. 정답입니다. 자, 시적 허용 정답입니다. 시는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출하는 문학입니다. 따라서 예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특별히 시적 허용이 인정됩니다. 자, 학찬 학생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화학 하겠습니다. 화학. 자, 다음 키워드는 화학입니다. 화학.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화학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화학 결합의 한 종류입니다. 비금속 원소들은 결합할 때 서로 전자를 방출해 자, 진원준 학생. 답은 공유결합입니다. 공유 결합. 자, 공유 결합.
정답입니다. 네, 공유결합 정답입니다. 공유결합의 예로는 공기의 성분인 산소와 질소 그리고 온실 효과의 대표 화합물인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 이번 문제는 진원준 학생이 정답 맞춰줬고요. 27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문제고요. 이 두 문제 속에는 아직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가 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점수로 치면 총 90점이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점수를 어떤 학생이 더 많이 얻어갈지 남은 두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키워드 2라운드 8번째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진원준 학생 선택해 주세요. 기체 선택하겠습니다. 기체. 자, 이번 키워드 기체입니다. 기체. 키워드 기체. 문제 드립니다. 이 기체는 지표에서 대기로 반사되는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입니다. 자, 정은주 학생. 답은 오존층입니다. 오존층. 틀렸습니다. 자, 김학찬 학생. 정답은 오존입니다. 오존.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학생 통틀어 남아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대표적인데요. 자, 진원준 학생. 답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온실가스였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가스로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진원준 학생이 맞히면서 300점대로 드디어 진입을 했네요. 300점이 됐고요. 반면에 김학찬 학생과 정은주 학생 각각 20점씩 감점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단 하나뿐인데 이 키워드가 아마도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 또한 역시 놓쳐선 안 될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방금 전 문제를 마친 진원준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유학 선택합니다. 자, 유학.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고요. 보너스 점수 6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키워드 유학. 문제 드립니다. 이 학문은 유학의 한 계통입니다. 중국 남송식이 주의에 의해 집대성돼 주자학으로도 불립니다. 자, 진원준 학생. 답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성리학.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사람의 천성과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옳은 도리에 대해 설명하는 유교 철학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의리와 대의명분을 강조하며 사대부의 중심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진원준 학생이 정답 맞히면서 60점을 획득했죠. 360점이 되면서 이번에는 진원준 학생이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기분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단독 선두는 지금 진원준 학생이 처음 한 것 같은데 기분이 어때요? 더 떨리네요. 더 떨려요, 선두가 되니까. 자, 이제 2라운드를 마쳤을 뿐이니까요. 아직 3라운드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9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김학찬 학생이 310점, 조수빈 학생이 110점, 진원준 학생이 360점, 정은주 학생 100점을 기록합니다. (2라운드) 최종 결과.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 진원준 학생. 멈추지 않는 추격 끝에 연달아 3문제를 맞히며 360점으로 역전에 성공. 선두를 유지하던 김학찬 학생은 기체 문제에서 감점되며 310점으로 아쉽게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주수빈 학생은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채 110점 3위를 기록하고 정은주 학생은 한 번의 감점으로 100점 4위를 기록하고 말았다. 도전하지 않으면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 과연 위기를 기회로 뒤바꿀 도전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하며 3라운드 스타트! 파이널 라운드로 가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5가지 유형의 문제를 공개합니다. 자,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의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고요. 3라운드에 앞서서 학생들의 점수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진원준 학생이 360점으로 현재 선두입니다. 그리고 김학찬 학생이 310점, 50점 차로 뒤를 쫓고 있고요. 조수빈 학생이 110점, 그리고 정은주 학생이 100점입니다. 자, 3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네 학생 모두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자,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원소는 무엇일까요? 금속, 원자번호 79번. 자, 진원준 학생, 답은 금입니다. 금.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금 맞습니다. 자, 금은 원자번호 79번의 금속으로 중세시대에는 보통 금속을 금으로 변화시키려는 연금술이 발달했습니다. 자, 진원준 학생 어떤 단어에서 힌트를 얻었나요? 연금술 보고 깨달았습니다. 연금술 보고 연금술이 보통 금속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진원준 학생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정답 잘 맞춰주면서 390점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유형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작품은 무엇일까요? 햄릿, 오셀로, 네모, 맥베트. 자, 김학찬 학생, 리어왕 하겠습니다. 리어왕.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리어왕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은 거짓된 말을 믿고 경솔한 판단을 했다가 모든 것을 잃은 노년왕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진실의 가치와 인간 정체성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고요. 다음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다수의 연주자로 구성된 실내악을 일컫는 음악 용어입니다.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콰르텟 더하기 트리오. 자, 진원준 학생, 답은 7입니다. 7. 정답입니다. 자, 7 정답입니다. 혹시 진원준 학생, 콰르텟이 몇 명을 뜻하죠? 4명, 맞습니다. 4명의 연주자고요. 트리오는? 3명이요. 맞습니다. 트리오는 3명의 연주자를 일컫는 것으로 합은 7, 7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진원준 학생이 맞히면서 420점이 됐고 400점대가 됐네요. 다시 2위인 김학찬 학생과는 80점 차가 됐습니다. 자, 조수빈 학생과 정은주 학생 이제 두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원준 학생과 김학찬 학생은 파이널 라운드 진출이 거의 유력해 보이고 조수빈 학생과 정은주 학생 두 학생 중에서 단 한 학생만이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는 문제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두 학생 중에 단 한 학생만이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유형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한가위 보름. 자, 김학찬 학생, 정답은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 정답입니다. 자, 강강술래 정답입니다.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남서부 지방에서 널리 행해진 풍습으로 마을 사람들이 손을 잡고 동그란 원 모양으로 춤을 추는 민속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제 김학찬 학생 370점 되면서 다시 점수차를 50점 차로 줄였고요.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조수빈 학생과 정은주 학생 두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지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과연 이번 문제가 끝났을 때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할 3명의 진출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 진원준 학생, 답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 자, 미필적 고의.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그 행위를 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미필적 고의 진원준 학생이 정답 맞히면서 45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은주 학생이 100점으로 안타깝게 10점 차로 여기서 도전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정은주 학생 오늘 함께한 소감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정은주 학생 오늘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친구들도 좀 아쉬워할 것 같거든요. 친구들에게도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고마워. 친구들의 표정이 그래도 금세 밝아졌습니다. 자, 정은주 학생의 예쁜 미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희 또한 고마웠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함께 해봤고요. 김학찬 학생이 370점 그리고 조수빈 학생 110점, 진원준 학생이 450점으로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다양한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그 결과는 3문제를 더 맞히며 400점대로 진입한 진원준 학생이 선두. 흔들먹는 실력으로 선두를 뒤쫓는 김학찬 학생. 파이널 라운드 진출을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에 섰던 조수빈, 정은주 학생 중 안타깝게도 정은주 학생이 우절을 멈추게 됐다. 이제는 파이널 라운드다. 킹왕짱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마지막에 웃게 될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반포중학교의 김학찬 학생, 수원 연무중학교의 조수빈 학생, 그리고 서울 개포중학교의 진원준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킹왕짱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는 3명의 학생, 더욱더 힘내라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파이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각 키워드 속에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이 감점이 됩니다. 자, 아직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세 학생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진원준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즈 선택하겠습니다. 즈. 자, 처음부터 10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번 문제 누가 맞힐지
저도 그 어느 때보다 파이널 라운드 앞두고 정말 긴장이 되는데 새 학생 모두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즈 100점짜리 문제. 지금부터 문제 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그에 비해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자, 김학찬 학생, 인플레이션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틀렸습니다. 자, 진원준 학생, 답은 석유 파동입니다. 석유 파동.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자, 문제 끝까지 들어주세요.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그에 비해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자, 진원준 학생, 답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자, 스태그플레이션. 정답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정답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불황을 뜻하며 영국의 정치가인 맥클러드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 볼게요. 다시 한번 진원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짱 고르겠습니다. 짱. 자, 짱을 선택했고 이번 문제는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역시 신중하게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이 장치는 1917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유도 방출 이론을 기초로 제작된 광원 장치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가시광선에 의해 에너지가 높아진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하면서 광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자,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자, 진원준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고요. 소설, 공상영화 등에서 광선 무기의 소재로 쓰이는 장치입니다. 자, 진원준 학생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답은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정답입니다. 자, 레이저 정답입니다. 레이저는 아인슈타인의 유도 방출 이론을 토대로 1960년 미국의 물리학자 시어도어 메이먼이 레이저 발진 장치를 만든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자, 진원준 학생이 오답을 한번 이야기했다가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520점, 좀 전과 같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30점을 감점당했다 다시 30점을 획득해서 520점이 됐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단 3문제뿐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진원준 학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왕 고르겠습니다. 왕. 자, 이번 키워드는 왕이고요. 50점짜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 만약 이번 문제를 진원준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오늘의 킹왕짱 바로 결정이 됩니다. 진원준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이번 문제 정답자 누가 될지 먼저 문제를 들어보고 빨리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0점짜리 키워드 왕 문제 바로 드립니다. 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염류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쓴맛을 내는 자, 진원준 학생이 눌렀고요. 만약 진원준 학생이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오늘의 킹왕짱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진원준 학생 답은 답은 도전자들의 운명을 가를 왕 문제. 진원준 학생의 버저가 울렸다. 이대로 진원준 학생이 문제를 마치고 킹왕짱으로 등극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최후의 1인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 과연 결과는? 자, 진원준 학생이 눌렀고요. 만약 진원준 학생이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오늘의 킹왕짱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진원준 학생 답은 답은 염화칼륨입니다. 염화 칼륨. 염화 칼륨 틀렸습니다. 자, 김학찬 학생 염화 마그네슘 하겠습니다. 염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정답입니다. 자, 염화 마그네슘이 이번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염화 마그네슘은 쓴맛을 내며 염류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김학찬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서 390점이 됐고 진원준 학생이 이번 문제 틀렸죠.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490점이 되면서 두 학생의 점수차 100점 차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단 2개뿐인데 자, 과연 어떤 학생이 킹왕짱이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김학찬 학생 지금 기분이 어때요? 사실 지금 김학찬 학생이 맞힌 문제를 진원준 학생이 맞췄다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구사일생했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김학찬 학생, 진원준 학생 그리고 조수빈 학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김학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킹 하겠습니다. 킹. 자, 이번 키워드 킹입니다. 만약에 진원준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 오늘의 킹왕짱 진원준 학생이 되고요. 김학찬 학생이 정답 맞힌다면 490점으로 진원준 학생과 동점이 되고 마지막 문제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신중하게 집중해서 문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킹. 과연 이번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질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중세 전통 사회에서 근대로 들어서는 과도기적 시기에 등장한 소설입니다. 자, 김학찬 학생이 눌렀고요. 김학찬 학생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진원준 학생과 동점이 됩니다. 답은 자, 김학찬 학생이 눌렀고요. 김학찬 학생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진원준 학생과 동점이 됩니다. 답은 돈키호테 하겠습니다. 돈키호테. 돈키호테. 틀렸습니다. 자, 문제 끝까지 더 신중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청일전쟁 중 부모와 헤어진 어린 옥년이 일본과 미국을 거치면서 근대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1906년 이인직이 만세보에 연재한 이 신소설은 무엇일까요? 자, 진원준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아큐정전입니다. 아큐정전. 틀렸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최초의 신소설로 알려져 있는 이 소설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아무도 맞히지 못하면 진원준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자, 그럼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혈애누였습니다. 혈애누. 혈애누는 개화기의 개혁적인 의지와 신문화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식인들의 근대적 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100점짜리 문제였는데요. 정답자는 없었지만 이번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은 가려졌습니다. 자, 먼저 남아있는 키워드 퀴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50점이 남아있죠. 이미 진원준 학생과 김학찬 학생의 점수차가 100점이므로 남아있는 50점을 김학찬 학생이 획득하더라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킹왕짱은 총점 460점을 기록한 진원준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진원준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정말 이 중학생의 대미를 중학교 때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한 진원준 학생인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응원을 많은 분들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응원해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세요. 엄마랑 누나들이랑 이모도 고맙고 저기 친구들 3명도 고맙습니다. 네, 진원준 학생 오늘의 킹왕짱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학찬 학생. 정말 열정적인 도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진 않아요? 많이 아쉬워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희는 아쉬움보다 정말 멋진 모습으로 김학찬 학생을 끝까지 기억할 것 같습니다. 김학찬 학생에게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또 우리 조수빈 학생도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해줬거든요.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까지 와주신 아빠께도 감사드리고 언니도 고맙고 그리고 엄마께도 항상 고맙습니다. 조수빈 학생과 정은주 학생에게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용기와 인내라는 마법 같은 힘은 어떤 장애물도 없앤다. 미 6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말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지닌 용기와 인내심이라면 어떠한 장애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을 기다리며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뜻깊었고 비록 1등은 못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같이 왔던 엄마랑 친구들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퀴즈 킹왕짱 화이팅!